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 떨어졌어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포켓차로, 직진 차로 하나 더 늘어났네요. 네, 1차로로 쭉 앞에 신호 녹색 신호고요. 아이고야, 구급차가. 아니, 제보자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상대 차는 뭔가요? 빨간불에 신호 위반한 차인데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구급차네요. 사설 구급차. 저는 너무 놀랬기 때문에 뭐 엑셀을 삑 누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뭐 그때는 너무 뭐 다 와서 박는 그런 지점이어서 예, 사진만 봐도 당시에 아찔했던 상황이 짐작이 되는데요. 이 사고로 결국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가 됐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긴급자동차죠. 급한 환자가 타고 있었다고 그러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지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삐요 또는 엥 하면서 그럼 다른 차들이 멈춰주죠. 다른 차들이 양보해 주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불박자 입장에서는 저 차가 보이지도 않아요. 다른 차들 가려서. 저는 한 2대8 정도 제가 비율이 좀 더 적지 않을까. 그쪽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가해 차량이 아니다. 제보자 가해자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이 차의 신호 위반 사고예요. 구급차는 빨간불에 달려도 된다. 그래서 빨간불에 달리다가 사고 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 절대 안 됩니다. 빨간불에 교차로 지나가려면 다른 차들한테 구급차 지나가요, 양보해 주세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사이렌 소리를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잘 안 들려요. 겨울철에는 특히 창문을 닫고요. 또 안에서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들리도록 소리를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차는 나홀로 마이웨이예요. 이 차가 가해 차량이죠. 이 차 신호 위반 사고예요. 그러면은 도리어 이 구급차에게 100%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구급차가 신호 위반했지만은 100대 0은 아니고요. 제보자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차로 앞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브레이크 잡네, 브레이크. 그런데 나 혼자 가다가, 비록 녹색 신호이긴 하지만 옆에 다른 차들 가다가 멈추잖아요. 저 뭐 있나? 왜 저러지? 같이 보조를 맞췄어야 되는데 혼자 앞으로 나간 거. 그게 제보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급차 잘못 70, 제보자 3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19 구급차일 경우 과실 비율이 다를까요? 사설 구급차라고 해서 119 구급 대비해 차별 대우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구급차입니다. 급한 환자를 태우고 긴급하게 달릴 때는 119나 129나 똑같습니다. 만약 환자가 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또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가끔은 환자 없이 가짜 구급차도 있어요.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자기 약속 시간 급해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다 사고 났을 때 과실 비율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구급차가 앵앵앵 할 때는 일반 운전자들이 양보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구급 차량. 하지만 자칫하면 도로 위 생명을 위협하는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큰 사이렌은 필수. 명심하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늦은 밤에 퇴근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날벼락을 당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에. 뭐야. 뭐였죠? 뭐가 갑자기 인도에서 뚝 떨어졌네요. 뭐죠? 발견했을 때는 벌써 늦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뭐 물체인지 인지를 못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뭐가 이렇게 밑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나가서 이제 보고 내렸는데 보니까 여자분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데 사람이네, 사람. 요 공사 중 간편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넘어졌네요. 우선은 경찰서 쪽에는 제가 아무래도 인명사고이기 때문에 중상의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 제보자가 신호 대기했다가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부터 녹색 신호였어요. 그래서 한 시속 한 50km 좀 더 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데, 여기서.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한 10몇 미터 될까요? 15m가 채 안 돼 보이는데요. 도저히 못 멈춥니다. 시속 50일 때 적어도 25m 이상의 거리가 필요해요.
제보자로서는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운전자가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주치자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런 거 100대 0이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전화해서 한 말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다. 저는 근데 이런 사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저한테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처리가 된 거로 그렇게 이해가 돼서 버스회사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그 서류를 한번 띄워봐라.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돼버린 제보자. 경찰에서 제보자를 가해자로 처리했네요.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일 때는 거의 무조건 자동차가 잘못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내가 형사처벌 받는 것도 아니고 보험 처리 그냥 끝나고 범칙금 4만 원 내면 다 끝난다. 그리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잊고 지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인 택시 받고자 할 때 또는 버스 회사에 취직하고자 할 때 사고 이력이 남아요. 따라서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경찰이 나를 가해자로 그럴 때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시고요. 내 잘못 없는 건 잘못이 없는 걸로 끝나야죠. 아무리 자동차 대 사람 사고지만 내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왜 내가 가해자가 돼야 됩니까? 사고 처리 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은 기본입니다. 꼼꼼히 서류 확인까지 해야만 추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속 못지않게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도로를 따라 즐비한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지요. 이렇게요. 차가 오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린이는 그냥 지나가고요. 자동차도 지나가다가 어린이가 나오는 게 미리 안 보이죠.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자동차도 어린이도 서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속은 미비한 상황. 저기요, 제가 커피를 잠깐 사러 와갖고 여기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건 좀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요? 예, 애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걸 아시는 분이.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은 도로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어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아래를 내려갈 때 차가 막 이쪽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서 맞을 뻔했어요. 특히 양방향 통행이 허용되다 보니 차량이 마주 지날 때면 보도는 차도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은 차량을 피해서 도로 위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를 오후에는 주차를 하는데 빨리 빼야 되는데 낮에도 그냥 있다고 그거한테. 근데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지장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예전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그 차 때문에 안 보였으니까 그 불법 주정차 차량의 잘못을 한 20% 정도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더 높여야 돼요. 주범이에요. 만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안 보여서 사고 났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운전자는 높게 처벌됩니다. 운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차를 세워놔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차 운전자도 똑같이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안전한 보행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겠습니다.